자, 9번 질문 하기 전에 한번 쓱 앞에서 배운 거 빠르게 내용만 훑으면서 좀 가볼게. 1번 질문. 자, 커피와 나무를 재배하는데 어디서 재배하는 거? 햇빛에서 재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늘에서 재배할 때에 대비해서 뭐가 좋아? 주연아? 장점?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단점은 소영아 뭐지? 뭐가 많이 생긴다고? 그 뭐가 뭘까요? 자, 해, 해충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나무의 수명이 줄어든다가 단점이야. 근데 나무의 수명이 왜 줄어? 해충 때문인데 그 해충의 박멸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지? 왜? 해충 박멸이 왜 어려워? 그치, 새 개체수가 햇빛에서는 당연히 적으니까 어떤 미친놈이 햇빛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죠? 다 역세권에서 살고 싶죠. 자, 2번. 인공지능은 오히려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가 이 질문의 핵심이었어. 그래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통적인 일자리를 인공지능이 빼앗을까 늘려줄까? 전통적인 거는 빼앗아줘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3번 질문. 박물관의 기원과 발전. 자, 박물관 맨 처음에 뭘로 시작했지? 뭐 하는 데서 시작했지? 코로나? 아까 자, 토론하는 곳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중세에 뭘로 바뀌었지? 17세기쯤에? 즉 귀족들의 물건을 분류에 맞춰서 보관하는 데서 출발했죠. 그래서 오늘날의 박물관으로 분화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막 백과사전식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만 그 전문적으로 보여주는 박물관도 생기는 듯 이런 식으로 분화했죠. 그다음에 미국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음악의 의미가 우리 일반적인 문명인의 생각하는 음악의 의미와 같다 다르다? 걔네는 어떤 맥락에서 사회적 맥락에서 음악의 의미를 찾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5번 질문 수산 양식이 초래하는 두 가지의 악영향인데 그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죠? 인간의 건강. 왜? 그치 물고기에 독소가 쌓이니까 그거 먹어버리니까 막 위험한 거고 그 다음에 소영이 뭐가 안 좋죠? 어디에 악영향을 끼치지? 환경. 그래서 환경은 왜? 뭐가 쏟아지니까? 오염된 물질, 오물이 쏟아지니까 수산 생태계가 생태계 파괴돼서 뭐가 줄어들어? 개체수 말고 생물 다양성. 알겠죠? 바이오다이버시티 그 단어 조심하셔야 돼요. 자, 편지는 패스. 자, 뭐 아프대요. 자, 7번. 기술적 조작으로 인해 식품에 끼친 부정적 영향. 자, 그 부정적 영향이 뭐죠? 뭐와 뭐가 분리됐지? 영양적 가치라고 해주십시다. 그치? 영양적 가치 중에 일부가 열량이었던 거지. 그래서 영양적 가치와 맛을 분리시켜 버렸기 때문에 맛있다고 해서 영양소가 풍부하다 OX, X. 그러니까 분간을 못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덟 번째 질문. 뭐의 발전이 협력의 수준을 증진시켰다? 소영아? 전자무선 통신 그게 있어서 발전을 했다라고 했죠. 자, 근데 대면의 중요성은 그래서 비대면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중요하지 않았다. OX. 중요해지지 않았다. X죠. 대면의 중요성도 여전히 유지가 되지만 다양한 기술적 도구의 발전 덕분에 협력의 수준이 증진한 거죠. 자, 그러고 이제 9번으로 오시면 되는데 9번 질문 같은 경우는 조금 아른거리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수능을 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니 수능 기출의 이와 유사한 소재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노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왜 치매에 걸리고 그러니까 왜 알츠하이머에 걸리고 왜 노인이 됐을 때 그런 치명적인 질병들에 걸리기 쉬워질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의 답은 뭐였냐면 어, 우리 이렇게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60대, 70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뇌가 퇴화한다. 기억력과 그다음에 사고력 같은 게 지능이 쇠퇴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신체적으로 그 자체가 쇠퇴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 노인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정신적으로 악화되는 이유가 바로 사회적으로 본인의 입지,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특히 생각해봐. 30년을 삼성전자에서 다녔어. 그래서 임원까지 달았어. 전무로 은퇴를 했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세상이? 그 전에는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내 밑에 있었잖아. 그리고 막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돈 딱 벌면서 골프 치러 다니면서 딱 했는데 갑자기 하루 사이에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에서 나가래. 나갔는데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유소에 알바로 들어가서 주유소 알바를 하고 있어. 얼마나 세상이 슬플 것 같아, 그지? 근데 그런 경우가 꽤 많죠. 막 임원하다가 나와서 막 우리은행 하다가 나와갖고 막 택시기사 하는 거 막 다큐로 찍고 그런 거 본 적 없어? 근데 그거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아, 진짜 인생을 허무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악화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치매 걸리고 막 고독사로 죽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9번 지문이 그것과 관련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 지연이 왜 열심히 해, 이거?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잖아. 왜 열심히 하는 거야? 하고 싶은 게 있어? 하고 싶은 게 뭔데요? 아, 비밀이야? 어? 뭐라고? 좀 많다고? 아, 하고 싶은 게 많다고? 아, 제일 되고 싶은 게 뭔데? 제일 하고 싶은 거. 여기서 가장 재미없는 답변이 수의사 되기요, 이런 거. 그지? 더 재밌는 거 없어? 막, 뭐 현무영차가 될래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많다길래. 내가 아는 건 하나잖아. 너 수의대학 가는 거잖아. 모르겠어? 소영이 있어? 하고 싶은 거? 응. 아, 없어서 공부한다? 그럼 그것도 목적의식이 있는 거긴 하죠. 없으니까 찾는다.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한테 가장 바람직한 디폴트가 지금 딱 소영이가 얘기한 거라 생각해. 그래, 너네가 막상 나가갖고 뭐 지금 당장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할 거야, 뭐 축구를 시작할 거야, 육상을 시작할 거야, 그러잖아. 그거는 이미 한 8살, 7살 때부터 한 애한테 지잖아. 진짜 내가 갑자기 재능을 번뜩 찾는 거 아니라면. 그래갖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지금도 너네가 나한테 막 여러 가지 진로를 갖고 오잖아. 저는 수의사가 될래요. 저는 강사가 될래요. 애도 있었고 그 뭐야 기상청 들어갈래요 하는 애도 있고 되게 다양한 진로들을 갖고 오거든요. 근데 요즘 느끼는 거는 우리 때는 진로가 다 정해져 있었거든. 그러니까 답변이 정해져 있었어. 근데 어느샌가부터 00년생대부터는 뭔가 직업이 되게 다양해지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앞에 90년대 후반에 내가 가르칠 때는 공무원, 그다음에 뭐 대기업 이런 거 얘기했는데 너네는 막 뭐 되게 세부적이더라고. 수의사도 이거 사실 되게 오랜만에 들어요. 수의사 하고 싶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별로 없어. 그리고 여태까지 진학시켜 본 적도 사실 아직 없어요, 저는. 수의대학을. 그래가지고 뭐 동물 좋아하는 데 많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이걸 진짜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요즘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서 대학 가시면 돼요. 대학 가셔서 그 대입병 걸리는 애도 있어. 엄마가 여태까지 하라고 해서 딱 왔는데, 대학 왔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대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온 애도 있어. 그때부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그때 엄마랑 처음 싸운 애도 생긴다. 저 혹시 엄마랑 크게 싸워본 적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교수님이 나한테 그런 명언을 하셨거든. 경영대학 다닐 때 내가 교수님이, 인간은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 무조건 인간은 태어나서 지랄을 한다. 근데 그 지랄을 어렸을 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 무조건 한 번은 엄마랑 싸운다. 크게 싸운다. 근데 그거를 빨리 싸우면 빨리 처리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가만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 사실. 나도 엄마랑 크게 싸운 게 언젠가 생각해보면 19살이랑 21살에 크게 싸웠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좀 평화로워. 막, 뭐, 진로 갖고 막 싸운다던가 이런 건 없어. 그냥 엄마가, 네 알아서 해.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바뀌어갖고. 그래서 엄마 말 듣고, 아빠 말 듣고, 선생님 말 듣고, 선배 말 듣고, 충실하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대학 온 애들이 거기서부터 갑자기 방황을 하기 시작해. 걔네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일단 공부만 열심히 하고 보자. 근데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시면요. 요즘 좀 이상한 게 대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 난 그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해. 열심히는 고등학생 때까지만 하시고요. 대학교 가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싶은 걸 하셔야 돼요. 대학은 그런 데입니다. 갔는데 내가 국어국문학을 갔어. 학교 간판 보고 갔을 가능성이 높죠. 국어국문학을 갔다는 건. 그러면 그냥 학교 간판은 보면 애초에 좋을 거 아니야.
그치? 일단 좋다라는 상정을 할게요. 그러면 학교 그냥 방패로 삼아놓고 니네가 하고 싶은 거 막 해봐. 막 이것저것 저질러. 니네가 뭐 잃을 게 뭐 있다고. 해봐야 너넨 대출도 안 나고 신용카드도 해봐야 막 100만 원밖에 못 긁는 그런 사회 초짜인데 해봐야 리스크가 얼마나 클 거고 해봐야 뭐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뭐 우리가 뭐 지드래곤도 아니고 막 엄청난 아티스트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때 돼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목적 의식이라는 걸 찾아보세요. 저도 그때 막 이것저것 해봤거든. 그래서 나도 그때 아까 막 하고 싶은 거 막 써놨어. 노트에다가 막 썼어. 재수할 때. 끝날 때쯤. 뭐 하고 싶을까? 거기에 항상 탑5 안에 들었던 게 난 강사였거든. 교사는 그러니까 쾌락만 느끼고 싶고 뭔가 책임은 지기 싫은 거야. 예를 들면 이제 교사는 이름이 교사잖아. 이거는 훈육도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 인성교육 막 이런 것도 들어가요. 근데 강사는 하는 법만 가르치는 사람이야. 수능 문제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풀어라.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라. 이런 것들을 그냥 전달하는 그냥 하나의 그냥 배우야. 강사들도. 배우랑 똑같아. 배우랑 가수처럼 무대 위에 서서 지식 전달만 한다는 거에서 차이가 있지. 그걸 얼마나 엔터테인을 곁들여서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강사도 쓰고 막 가수도 쓰고 막 별의별 거 다 썼어. 그리고 하나씩 다 해본 거죠. 가수가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지. 그래서 슈퍼스타 K도 나가봤고요. 그냥 막 나갔어요. 2차 예선에서 떨어졌지만. 그리고 그때 처음 알았어. 나는 카메라 울렁증이 심하다라는 걸. 와, 그 방송 카메라 큰 거 있잖아. 그게 이렇게 날 정면으로 보는데 앞을 못 보겠는 거야. 카메라를 그때 태어나 처음 봤거든. 그러니까 자꾸 PD가 앞에 좀 봐주세요 이런 거도 계속 네, 이러다가 노래를 이러면서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갖고 시원하게 말아먹고 나는 가수 할 수 있는 문명이 아니구나. 그러고 이제 학교에 있는 밴드 동아리 들어가서 열심히 보컬하면서 노래도 불러보고 하고 막 이것저것 다 해본 것 같아요. 막 주저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해보세요. 대학은 그러라고 가는 거고요. 공부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국어 공부나 거기 의문론 같은 거 읽을 만해서 뭐 할 건데? 대기업 취업이 자기 인생의 압도적 1순위면 그러라고 하겠는데, 대기업 취업이 1순위면 아까 방금 얘기했죠? 우리은행 사장 찍고 택시기사 하는 거, 결국은. 너네 기대 수명이 너무 길어져서 너네 세대부터는 이제 90살 사는 게 자명해지잖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은퇴 연령은 안 높아지고 있잖아. 거기에 맞춰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 뒤에 사는 이 횟수가 많아질 텐데, 뭘 어떻게 해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없이 살다간 노후가 좀 피곤해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노후는, 난 근데 진짜 궁금해. 너네가 90살 때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일단 인구는 일단 2천만 이하인데, 만약 이민을 안 받아들이면 어떨지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각설하고 빨리 합시다. 1, 2번 문장을 좀 싸잡아서 얘기하면요. 요거는 지금 보면은 1번부터 보면 The brain and behavior sciences and even medical research. 자, 연구 결과가 나오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뒤에 보면 have begun paying considerable attention to purpose, 목적 and related concepts such as 의도적 목표, 그 다음에 ultimate, 궁극적 염려, 관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이 purpose라는 키워드죠. 그래서 그게 2번 문장을 보면은 found a person's sense of life purpose. 한 인간의 목적 의식이 closely connected,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Virtually all dimensions of well-being. 사실상 모든 인간의 복지의 전면에 걸쳐서 다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1, 2번은 연구 결과 제시죠.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인간의 목적 의식이 행복과 관련이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대요. 이렇게 하고 끝나고 그 내용은 바로 여기 나오죠. A person's sense of life purpose to be closely connected to virtually all dimensions of well-being 이라고 하는 데에 있고요. 요거는 내용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저기 뭐야 일반적인 모의고사식 문제를 출제하면 너무 쉬운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요거는 너네가 아마 앞에 배치돼서 3.1점에서 한 3.3점짜리 쉬운 문제로 푸시면 되는데 문제는 요걸 조금 어렵게 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3번부터 5번은 다양한 연구 사례를 제시하거든.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시행한 결과를 하나씩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세 가지야. 뉴로사이언스, 뇌과학 연구. 그다음에 두 번째, 노화에 관한 연구. 노화를 연구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정신적 문제에 대한 연구. 이렇게 분야마다 다 다르게 하나씩 잡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3번에는 여기 의도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관찰할 때 뭔가 강한 리스폰스 반응을 보였다. 뇌과학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노화도 마찬가지.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나이가 든 사람이 행복할수록 뭐가 있다라는 거야? 목적의식이 뚜렷하다라는 거고 여기 마지막은 뭐예요?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 그럼 뭐가 결여됐을 가능성이 높아? 지연아? 목표, 목적의식이 결여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찾으면 돼요. 그거 갖고 서술형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걸 대표하는 각자의 단어가 intentional, purposeful, 그 다음에 마지막이 여기 purpose. 요거 단어 찾아가지고 저기다 써라 뭐 이런 걸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목적 내지는 의도가 있어야 이게 높아야 행복이 증진된다는 거죠. 이거를 무슨 관계라고 하게? 이러한 관계를 논리학에서 아는 사람? 무슨 관계? x가 올라가면 y도 올라가고 x가 내려갈 때 y도 내려가고 이런 걸 뭐래? 정비례 상관관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추론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정통적인 모의고사 문제 출제되면 이거 뭐냐면 보통 이런 실험 문제를 가지고 인과관계나 상관관계 도출하는 지문은 딱 뭐 나오기 좋냐면 요약 문제 출제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요거 네모 1번 그래서 왜 너네 그거 알지? 그 모의고사에서 40번 문제 A, B 뚫어놓고 그 요약문에 A, B 뚫어놓고 찾는 거 이거 내기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가장 전통은 1번이 제일 유력하고요. 요거 낸다면 빈칸 추론 문제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거 뭔가 아쉽다. 좀 배점 올려서 한번 승부수 걸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서술형이겠죠. 근데 서술형 출제 가능성은 좀 굉장히 극악으로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있잖아. 각각 연구에서 나온 사례들 특징에다 빈칸 뚫어놓고 찾아 쓰라고 하는 거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서술형은 여기서 사실 출제할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이건 좀 객관식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거는 객관식으로 출제될 거기 때문에 어휘를 조금 공부해 두셔야 돼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문법을 좀 볼게요. 자 문법은 별로 어려운 게 없죠. 이건 문법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B-1 요거 뭐냐면 found잖아. 그래서 a person's sense of life purpose 요게 요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지금 저 오형식을 풀어가지고 절로 바꾸는 거지. 그래서 가령 study after study has found that a person's sense of life purpose is closely connected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저거를 빈칸으로 뚫어놓은 다음에 맞춰서 영작하시오. 그런 문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거 내면
갑자기 내가 이렇게 너네 학교 지금 탑티어에 이렇게 했던 그 명성이 무너지는 거죠. 평균 40점으로 해놨던 그 선생님의 그 악명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시험 문제도 아니고, 그지? 혹시나 해서 잡은 거니까 그냥 원리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B-1, B-2 얘네 둘은요. 얘네는 모의고사에서 종종 출제되는데 이런 거야. 관계절이 중간에 꼽살이 껴있으면 동사가 누군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관계절이죠. That govern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관계절인 걸 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사고 주어가 certain areas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 수혜일치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둘 다 S라 수혜일치 물어보기엔 부적절하겠죠. 왜냐면 그냥 봐도 쇼가 답일 거니까. 그래서 역의 동사냐 역의 동사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다 showing 막 이런 식으로 장난쳐 놓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B4, B3 B3도 역시 되게 간단한 문제. B3 오늘 이렇게 눈이 안 보이냐? 어? B3 여기 있구나. 자, 여기 보면은 is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예요? 원이라 돼 있지? 근데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가 가능성이 너무 낮은 게 하필 여기가 단수야. 앞에가 age가.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안 나오죠. 다 안타깝게 비껴가. 시험 문제를 내기가 애매하게. 그러면은 이거를 굳이 어법으로 내겠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문 변형해야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출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지문은 어법으로 출제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거 헬프 목적어 부어 동사 원형 나오는 거 요거까지 그냥 보시면 되고 너무 무난해서 이거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출제될 가능성은 없고요. 그리고 B4 이거 빼먹었네. 여기도 보면은 research studying 이렇게 해놨잖아. 그래서 요거는 조금 공부할 가치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어랑 동사가 좀 멀리 떨어졌죠. 이거는 시험 문제 출제할 수 있죠. 요거는. 근데 요거 하나밖에 없어갖고 요거는 그냥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법의 중요성은 딱히 높지 않습니다. 자, 9번 지문 정리해 볼게요. 자, 9번 지문은 주제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그냥 내가 써볼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has found that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놓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이거와 맞게 그러니까 이 문장과 걸맞게 빈칸을 채워서 영작하시오. 이거 문제 나올 거라고. 이건 근데 내가 중학교 2학년 애들 일일 테스트 만들 때나 내는 문제지. 이걸 고등학교 1학년한테 내기는 좀 그렇죠. 혹시나 몰라서 잡아놓은 거예요. 그 문법은 다다익선이거든요. 보면 볼수록 실력이 늘기 때문에 그냥 안 나올 것 같아도 제가 다 잡아드리는 거예요. 어디선간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당연히 삶의 목적의식이 인생의 전반적 행복과 관련이 있다. 이게 지문의 주제죠. 그래서 요거는 너무 무난해서요. 빈칸, 요약 정도가 출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나온 다음에 찾아쓰기 정도이지 않을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좀 애매해요. 주제는 좋은데 낼 거리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되게 애매한 놈입니다. 그래서 애매하니까 얘도 애매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중요성은 낮으니까. 지금은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 위주로 공부할 때십니다. 자, 10번. 10번 같은 경우는 이거 그거야. 협상. 그리고 이거는 너네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야. 수험생들. 수험생들한테 제일 크게 해당되는 건데요. 이건 수험생이기도 하고 그냥 인생 전반에 걸친 조언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멘탈 갑이라고 하잖아. 멘탈이 갑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멘탈이 좋다라는 사람의 특징이 뭘 것 같아? 그러면 너는 멘탈이 좋다고 생각해? 지현이는? 그럼 전반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평균. 소양이는? 멘탈 안 좋아?
그러니까 좀 유리 멘탈이야. 바스락거려? 그런 거 있잖아. 기세게 생긴 애들이 오히려 멘탈이 약하고 되게 유순유순하고 되게 착하게 생긴 애들이 멘탈이 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멘탈이 강하다라는 거는 뭔가 흔들림이 없다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는데 난 수험생들 멘탈 갑인 애들 가끔 보면은 그러니까 뭐 서울대를 가든 의대를 가든 이런 식으로 좀 아웃풋이 좋았던 친구들 다 공통점을 찾아보면 노력의 양은 그냥 너네랑 별로 크게 차이 안 난다? 노력하는 건 왜냐면 너네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너네도 노력을 안 하진 않을 거거든. 열심히 할 거야. 그럼 대체 내가 극상위권과 대체 차이가 어디서 나지? 라고 한다면 나는 이건 것 같아. 멘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결국 그 좋은 학교들 다 노리면서 세 번이나 도전하면서 못 간 이유를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항상 플랜 A만 설계해.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나는 쫄보라서 B, C까지 다 설계하거든. 쫄보라서. 그래서 가능성을 다 두고 A 선택안과 B 선택안과 C 선택을 머릿속에 다 그려놓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멘탈이 안 좋아. 조금씩 나아지려고 개선하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한 게 여전히 나는 뭐냐면 플랜 A를 시도를 해. 도전을 하고 깨지면 멘탈이 좋은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안 되네 하고 B로 넘어가. 아니면 A를 개선해서 A 다시를 만들어내서 빨로 이렇게 가던가. 멘탈이 좋은 친구는 A를 해서 깨졌을 때 아무런 데미지와 비용 없이 그냥 바로 B로 가요. 그리고 이거 깨지면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바로 C로 가. 근데 보통 A, B, C 안에서는 다 해결이 되더라. 여기에서 해갖고 다음 단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느꼈어요. 확실히 상위권 애들이 다른 점은 뭐였냐면 A, B, C를 설계하는 능력은 중하위권과 중위권, 상위권이랑 다 똑같을 수 있는데 바로 그 실행력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중하위권과 상위권이 갈리는 건 뭐예요? 액션을 안 한다는 거죠. 플랜을 다 세워놓고 그냥 안 하는 거. 그래서 내가 플래너 써오라고 하면 여자애들 내가 항상 좀 경계하는 게 뭐냐면 플래너를 쓰는 행위 자체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붓는 친구도 있어. 뭐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막 곰드리프 붙이고 이런 걸 뭐라 하는 게 아니야. 막 명언 쓰고 그걸 하고 싶으면 해. 왜냐면 플래너를 꾸미는 것도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행위 중에 하나니까. 뭐 푸 붙이는 건 뭐 얼마 안 하잖아. 근데 거기 뭐냐면 플랜을 너무 꼼꼼하게 세우는 친구도 있어. 이것만 보면 반박이 불가능해. 서울대를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런 플랜을 중하위권도 세워온다? 신기한 거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못 하죠. 왜냐면 10시간 걸리는데. 10시간 해서 뭐해? 다음날에 10시간을 못 하는데. 누구마다 정해진 라이프 사이클이 있고 정해진 생활 패턴과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그 리듬이라는 걸 그냥 확 깨버려. 그러니까 급발진하는 거야. 여기 협상 못하는 사람도 급발진하는 걸로 써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일단 뭐 하냐면 이거 내 얘기기도 한데요. 급발진을 해요. 이번 중간고사는 달라야 돼. 이번 2학기부터는 개빡세게 해야 돼. 이걸 안 하는 정발고 학생이 있을까? 전교 5등 제외하고. 전교 5등까지는 이제 지키자 이 얘기 하겠지. 근데 6등부터 꼴등까지는 이번 학기는 달라야 돼 이런다고. 그래놓고 갑자기 급발진해. 그러고 어떻게? 지금쯤부터 퍼지기 시작해요. 다시. 그리고 이제 흐지부지 되죠. 초반에 그 초심은. 그러니까 전교 1등부터 5등의 애들이 그 갖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꾸준한 거야. 기복이 없는 거야. 어제 4시간? 그럼 오늘도 4시간. 오늘 4시간? 내일도 4시간. 그리고 걔네 중간고사 끝나면 어디가? 독서실.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습관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습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멘탈리티. 멘탈리티는 A가 깨졌네 그럼 B, B가 깨졌네 그럼 C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 그래서 파도가 없게 하는 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잖아. 하나의 최고의 결과값을 가져오는 게 아니야.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나는 수능 강의할 때 기본적으로 개별 지도랑 공통 지도를 찢어요. 해봐서 알잖아. 막 애들 막 돌아다니면서 숙제 검사하면서 하나씩 다 확인해주고 그리고 어디가 약한지 다 확인을 해줘요. 왜 그러겠어? 내가 제공하는 수업과 컨텐츠가 누군가한테는 적합할 수 있는데 누군가한테는 맞지 않을 수 있어. 그지? 그런 거를 맞춤 개별식 지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누가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현우진 은퇴하니까 새로운 미친놈이 나왔대. 그 미친놈 거 수학 강의 들어보자 하고 딱 들었는데 누구는 우와 개쩐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너무 별론데?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옵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맨 앞에 그냥 얘기하고 시작해버리죠. 협상 전에 일어날 수 있는 감정들을 미리 예측하면 협상이 유리할 수 있다. 얘는 아예 맨 처음에 핵심을 얘기하고 시작하네. 이런 걸 두괄식 서술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2번부터 4번 계속 같은 얘기 하는데, 훌륭한 협상 전략은 단일의 최고의 전략을 짜는 게 아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거는 무슨 논리 구조야? 나데이 벗비의 논리 구조죠. A가 아니라 B. 그러니까 요게 제일 중요한 말인 거죠. (5번은) 조금 특이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훌륭한 협상가들조차도 상대방의 감정적 반응을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번에서 너네가 응? 뭐야 이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아니 두괄식 서술에서는 협상 전에 미리 감정들을 예측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훌륭한 협상 전략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며 다양한 변수들을 예측해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근데 훌륭한 협상가들은 때로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하고 끝나. 그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얘기해야 돼? 뭘 추론할 수 있어야 돼? 그럼 그만큼 훌륭한 협상가들조차도 실패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야? 예측하는 거는? 그만큼 예측은 어렵지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거 결국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 지문을 분석을 하면서 딱 느낀 건데요. 이거는 문제 딱 하나 내기가 딱 좋아. 이게 원래는 무슨 문제였냐면 빈칸 문제였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훌륭한 협상의 준비는 뭐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나의 숲을 가로질러 가는 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terrain, 지형을 학습하는 데 있다. 갑자기 난데없이 숲과 지형이 나왔지. 그럼 이건 뭐야? 은유법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딱 뭐 내기 좋아요? 의미 추론 문제 내기 좋죠. 그 밑줄 갖고 이거 의미하는 바 찾으라는 거. 이거 내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1번 의미 추론 문제 출제될 수 있고요. 의미 추론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not A 법비 구조죠. 이거 뭐 하기 좋게? 제목 문제 내기 좋아. 이게 아니라 이거야 하면서 느낌표 딱 해갖고 제목 문제 내기 좋죠. 그래서 이거는 대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제목 정도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3번 어휘 판단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휘 중심으로 학습하십시오. 단어를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문법은 거의 보잘것없는 수준이라 그냥 1분 만에 빠르게 보고 갈게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라 되어 있는데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생략을 자주 해요. 왜 그럴까요? 지연이 혹시 생략의 메커니즘 내가 가르쳤었는데 생략이 언제 쓰는 걸까? 생략이 뭐야? 지연아 뭐해? 저 밥 먹어요. 이거 문법적으로 옳습니까? 너네가 문법 공부, 영어 문법 공부하는 게 이런 느낌이야. 지연아 밥 먹어? 저 밥 먹어요. 이건 문법적으로 옳지 않아요. 막 이렇게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되게 이상하지. 저는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가 문법상으로 맞는 거죠. 근데 왜 저 밥 먹어요가 통용되지? 진행상인 것도 안 알려줬고 조사 다 빼먹었고 서술격 조사도 완벽하게 구성하지 않았죠. 그지? 생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야.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거야.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왜 생략을 많이 하냐면 자, 여기 보시면 try to expect the proposal. expect가 타동사니까 목적어 와야 되죠. 이건 뭘까? 아, 잠깐만. 이거 뭐지? 아, 내가 잘못 봤어요. 자, when a thoughtful negotiator prepares for a meeting with a neighbor, a business contact, or a representative of another government, he will try to expect the proposals each will make and logical responses to them. 뭐야 이거? 아, 이거 그거죠. 이게 선행사 RS, RV인데 뭐가 없어? make인데 목적어가 없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위치가 생겨야 되는데 생략되는 이유는 뭐냐면 proposals라는 명사와 each라는 명사가 연달아서 병치가 되니 당연히 사람들은 이질감을 느끼고 여기가 애초에 목적격 자리예요 라는 거를 느끼기 쉬우니까 저렇게 쓰는 거예요. 주격은 당연히 생략하면 안 되죠. 왜요? 주격을 생략해버리면 선행사와 거기 관계절의 동사를 주어 동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지. 그러면 오역할 가능성이 높아지겠네? 그러니까 걔는 생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그 얘기한 거예요. B2 관계사 계속조용법 내가 뭐라 했어? 계속조용법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대명사는 당연히 관계사니까 뭐를 가리키는 거야? 선행사 가리키는 거고요. 그죠? 이건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B-3은 make 동사, a negotiation 목적어, successful 목적 보어. 그래서 형용사 자리인 거. 요거는 역시 문법 문제를 출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46조. 협상을 하기 전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서술형으로는 조금 어렵고요.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객관식으로요. 다 되셨으면 54쪽. 마지막, 이 1권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자, 요거는, 자, 동서양이 패권을 서로 나눠주는 게 주기가 역사적으로 200년이거든? 재밌는 사실은 2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서양이 패권 잡았지. 이제 지났거든. 근대는 200년 동안 유럽이 다 해먹었잖아. 지금 200년이 지나서 이제 그 역사학자들 얘기하는 동서양 패권 주기가 넘어올 때가 됐거든.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궁금한 게 과연 진짜 중국이 그리고 인도가 먼 훗날 다시 패권을 가져올까? 근데 지금 중국이랑 인도가 하는 짓 보면 쟤네가 과연 미국을 이긴다고? 유럽연합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쟤네 둘이. 그리고 둘이 사이 겁나 안 좋잖아. 그래갖고 이게 될까는 싶어요.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그걸 깨면 진짜 엄청 오랫동안 태평성대가 일어나는 거죠. 너네 전쟁이 언제 나는 줄 알아? 전쟁이? 왜 그 평화롭던 로마 시대는 결국 저물었을까? 몇백 년이나 갔는데. 그 몇백 년이나 간 로마 제국,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망했잖아. 신기하죠? 지금 우리 압도적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압도적 일장이잖아. 전 세계 다 편먹고 미국 맞짱 떠도 못 이겨요. 거의.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센 애들이야. 지금 봐봐. 러시아가 세계 군사력 2위거든? 1위가 미국이고 2위잖아. 그리고 옆에 군사력 21위에도 못 드는, 20위에도 못 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어. 인구가 잽도 안 돼.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지고 있잖아. 우크라이나한테 지고 있어요, 지금. 뺏기고 있어, 점령지를. 우크라이나에서. 세계 2위가. 재래식 군사력이 세계 2위예요. 물론 러시아가 요 정도고 미국이 요 정도지만 1위와 2위의 차이가 저 정도지만 그리고 중국이 한 요 정도 돼요. 세계 3위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중국이 깜짝 놀란 거야. 중국 지금 뭐 하고 싶냐면 대만을 먹고 싶거든. 대만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뺐을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러시아 관망한 거야. 러시아 루트 따르면 우리도 대만 먹을 수 있으니까, 그지? 지금 러시아가 처맞고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군사 개입을 안 했거든. 우크라이나한테 그냥 뭐만 했어? 군수 물자만 줬어. 야, 우리 아이템 줄 테니까 니 잘 싸워봐. 근데 여기 우크라이나가 잘 싸운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야? 물자만 줘도 이긴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어. 그래서 지금 러시아 지금 오늘인가 내일 푸틴이 중대 발표하는데 그게 뭔지 알아? 총동원령 선포할 거래.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만 18세 이상 모든 남자 징집하겠다는 소리예요. 전면전 하겠대요. 근데 난 이게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진짜 세계 1, 2차 대전이랑 똑같은 거거든, 시놉시스가. 시놉시스가 지금 똑같아. 경제가 막 이렇게. 근데 물론 경제적인 상황이 좀 반대긴 한데 보통 1, 2차 세계대전 나왔을 때 다 뭐냐면 대공황 터지고 그랬잖아. 그럼 공급 과잉이었는데 지금 공급 과잉이 아니라 지금 수요 과잉이지, 지금. 그래서 막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잖아. 그게 정반대긴 한데 만약에 러시아가 여기서 그러니까 푸틴이 좀 머리가 좀 아파. 동원령 내려갖고 애들 다 쏟아부었는데도 안 된다? 갑자기 핵미사일 이거 여는 순간이지. 그러면 진짜 우리 이거 공부 안 해도 이것도 아닌데 잠깐. 공부를 한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죠. 공부를 하면 뭐해? 나중에 취직해줄 회사가 핵미사일로 날아가 있을 텐데. 아 진짜 그것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전쟁은 되게 무서운 게 한 사람 계산 잘못하는 순간 이제 나락으로 빠지는 거야. 한 사람이 계산을 잘못. 근데 푸틴이 자꾸 악수만 두고 있잖아. 그래서 저게 지금 안 끝날까 봐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패권이 어쨌든 넘어오게 됐는데 과연 이게 역사적인 굴레를 따라갈지 아니면 미국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그거는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은 그 신대륙 발견이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고 나서 거기서부터 지금 양상인데 물론 결국 여기서는 아시아가 아시아 굿 이렇게 하지만 결국 아시아도 먹히는 거 알죠? 아시아 처참하게 먹히죠. 청나라 막 지금 중국이 마약 갖고 저렇게 무슨 중국은 마약 소지하고 있으면 외국인이건 뭐건 상관없어. 일단 무조건 중형이야. 그래서 일단은 좀 얘가 좀 몇 킬로 갖고 있네? 야, 너 죽어, 사형. 왜 이래? 진짜. 그게 옛날에 청나라 때 영국이 마약 갖고 아편 전쟁 해갖고 그런 아픔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요즘 너네 지금 나무위키 검색어 1위가 뭔지 알아? 나 아까 충격 먹었는데 펜타닐이야, 펜타닐. 마약. 대한민국 지금 마약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7년쯤에 마약 사범이 요 정도였으면 22년이에요. 아직 20일은 안 지났죠? 지금 거의 이 수준이에요. 나중에 이제 너네가 클럽이란 데를 가게 될 거 아니야? 조심하세요, 이런 거 알겠죠? 여성을 상대로
그 성폭행할 때 쓰는 그 물뽕이란 그거 있잖아. 그거 20배 적발됐대, 올해. 20배. 작년 대비. 아니,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솔직히 좀 뭔가 보수적이고 꼰대 같아 보일 수는 있겠는데 클럽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네가. 아, 좀 미친 것 같아. 이거 너무 쉽게 구해. 앉아있으면 그냥 살 수 있대. 클럽 가서 앉아있으면. 그럼 나도 이런 미친 생각 하진 마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여러모로 문제예요. 자,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은 동서양을 연결하는 획기적 사건이었어. 여러분들이 좀 눈치챘을런가 모르겠는데 저 이거 내가 왜 미쳤다고 이렇게 필기하고 있을까? 팔 아파 죽겠는데. 어느 정도 요약해서 다이어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이어 노트 가져올 때도 이런 식으로 동서양을 연결했다 이런 이야기 없잖아. 연결과 획기적 이런 단어들 가져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좀 풍부하게 지문을 이해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근데 이거 지문이 좀 특이한 게 콜럼버스의 신대륙은 동서양을 연결한 획기적 발견이었고 발전이었어 라고 해놓고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그거에서 지문이 흐름이 좀 이상해요. 변태 같아요. 그래갖고 갑자기 아메리카 대륙은 찍어 눌렀고 아시아는 찍어 누르지 못했다 이런 소리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1, 2번의 내용이 밑에랑 따로 놀기 때문에 중심 내용을 출제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뭐 나왔어? 이거 문장 삽입 나왔거든. 그래서 너네가 딱 봐도 이거 문장 삽입 내기 좋은 게 뭐야? 6번 문장 딱 보이지? however. 니네가 봐도. 그거 문장 삽입 문제 나왔던 거 이거. 그러니까 문장 삽입 출제되진 않겠죠? 3번부터 5번은 아메리카 대륙에는 유럽은 응? 다녀오세요.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에 악영향을 끼쳤다. 또 3번, 5번이 또 다른 말 하죠. 6번, 7번이랑. 6번, 7번은 얘네랑 서로 대립구도입니다. 유럽은 아시아 대륙을 아시아 대륙에는 악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러면 한 놈은 악영향을 끼쳤고 왜 한 놈은 악영향을 끼치지 못했을까? 왜? 왜 그래?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의 적극적 진출을 저지했으니까 그런 거죠.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의 적극적 진출을 저지했어요. 그러면 아메리카 대륙은 왜 그런 거야? 아메리카 국가들은 유럽 국가 진출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한 거예요. 이거 실제 사례도 있죠? 아메리카 대륙 들어갔을 때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호의를 베풀었대잖아. 그랬는데 진짜 유럽 애들 나쁜 놈들이야. 호의를 베풀고 막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다 쏴 죽였잖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얘네가 다 아메리카 대륙 들어가서 호의적으로 대하는 아메리카 원주민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 차지했죠. 그래서 여전히 브라질은 포르투갈어 쓰고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남미 국가들은 스페인어를 쓰고 지금 핫한 수리남 거기는 또 네덜란드어 쓰고 아주 난리도 아니죠.
근데 결국 아시아는 처음에는 막았지만 결국 이후에 막지를 못해서 어떻게 돼? 결국 청나라를 시작으로 다 먹히고 일본 제국을 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세계 2차 세계 터지 2차 대전 터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국 지금까지 온 거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세계 3차 세계대전 아까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패권 국가가 있으면은 평화가 유지돼. 로마 제국이 평화를 유지한 건 로마 제국이 너무 셌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깨갱했던 건 뭐냐면 미국이 너무 세. 그 옛날에 9.11 테러 일어났을 때 북한 어떻게 했는지 알아? 북한 맨날 워싱턴을 불받아 뭐 서울 불받아 이러잖아. 쟤네 9.11 테러 나와서 쌍둥이 빌딩 무너질 때 우리 아니야 미안해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닌 거 알지? 막 이러면서 성명문 1초 만에 냈어. 쌍둥이 빌딩 무너질 때. 왜냐면 북한도 테러 그 지명국가거든. 그래서 그때 부시가 뭐라 했냐면 우리나라에다가 미사일 쏜 놈 찾아서 니네 나라는 석기 시대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그거 듣자마자 북한이 갑자기 우리 아니야. 우리는 테러 안 좋아해 나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센 놈들이야 미국이. 근데 지금 미국이 국력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크로스오버가 난다. 미국 떨어지고 중국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 만나네? 그럼 전쟁이야. 이거는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시아가 패권 잡는 거죠.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고령화랑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동아시아가 다 그래. 그래서 어쨌든 자 여기 population 그다음에 colonization, impact 여기까지 해서 A, B, C, D, E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요거는 순서배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문 A, B, C, D 이 정도. 근데 순서 배열은 출제대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요. 이건 왜냐면 중심 내용을 묻기에 좀 애매해. 지문의 구성이 완결하지가 않아서 애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좀 아시면 되고 요거는 조금 특이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애들은 그럼 대체 왜 식민지화가 그렇게 쉽게 됐을까를 영어로 물어봐. 그리고 그걸 지문에서 찾아서 추론해서 쓰시오. 이런 거. 그래서 문답 영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문답은 그 너네 아까 내가 그 아시아 대륙, 그 아메리카 대륙에는 악영향 끼침하고 바로 빨간색으로 쓰는 데 있지. 거기가 네모이야. 알겠지? 그거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아메리카 대륙은 왜 식민지화가 그렇게 빨리 됐는가?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이거 뭐도 낼 수 있니? 소재가 두 개로 명확하게 잘리지.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그럼 딱 뭐 내기 좋아? 한 줄 요약 내기 좋네. 딱 좋죠. 그래서 여기 catastrophic, 그 다음에 same. 요거 기준으로 해서 분단 요약, 한 줄 요약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휘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네. 한 줄 요약 때문에 단어 좀 알아두셔야겠죠? 단어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뭐 same, 뭐 identical이라든가, 그치? 뭐 그런 식으로 유의어 좀 제가 잡아드릴게요, 나중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법. 문법은 조금 몇 개 어려운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100년 동안이라고 얘기했죠. 100년 동안. 그럼 기간을 특정 지어놨네. 그 100년 동안에 만년 동안. 그리고 이 만년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자명하죠. 그러면 완료상 출제하기 딱 좋죠. 그래서 요게 완료를 암시하는 시간 부사구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완료상이 출제될 수밖에 없죠. 만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완료상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여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had evolved라고 써야 돼요. 자, B-2 보면 Americas 복수네요. 근데 왜 was냐? The initial impact가 주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력이라는 단수가 주어니까 수의 일치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어법으로 출제한다면 그거 나오기 좋아요. 틀린 부분 고쳐 써라. 그런 거 나오기 좋고, 아니면은 너네 문법 문제 어렵게 나오는 법 어떻게 하면 돼? 밑줄을 하나만 주지 않고 그냥 문장 전체에다 그어버리면 되는 거 알지? 그런 문제로 출제하기 좋네요. 지금 보니까, 그지? 그리고 노파심에 잡은 건데 이거는 라이랑 레이. 라이는 뭐고 레이는 뭐죠, 지연아? 거짓말하다 말고 눕다, 레이는 눕히다 하면 돼요. 눕다, 눕히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자동사고요. 얘는 타동사죠. 그래서 B3 보면 laying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laying potentially the entire world라고 해서 목적어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B4 자 laying 이거 딱 봐도 뭐야? 분사구문 써 있는 거 보이죠? 그 분사구문 보통 전에 배운 게 너네가 제일 많이 배우고 제일 많이 보는 흔한 분사구문 형태가 여거거든? 여거? 근데 요렇게도 많이 나와요. 알겠지? 이게 잘 봐. 분사구문 뜻 여러 개로 만들 수 있지. 뭐 시간도 나타내고 저기 이유도 나타내고 양보도 나타내고 이렇게 배운 적 있지. 조건도 나타내고 그 중에 이유를 나타낼 때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분사구가 이렇게 뒤에 쓰이면 결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롬 해갖고 그래서 포텐셜이 새로운 신세계를 나왔다,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자, 이 오픈은 뭘까? 오픈. 왜 난데없이 갑자기 형용사가 나왔죠? 빙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얘를 수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사구의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allow 이거 less면은 동사 원형 쓰는 걸로 치환할 수도 있겠네, 그치?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allow 뒤에 투부정사 나온 거 다 알죠? 선후 관계. 요거는 지금 보니까 어법 서술형 출제도 유력해 보여요. 아니면은 어법 어렵게 나오면 저기 밑줄 길게 해서 출제하는 걸로 괜찮아 보입니다. 자, 11번 질문 정리해 볼게요. 유럽인의 신대륙 진출이 야기한 다양한 양상. 이렇게 하죠. 빈칸 순서 요약. 빈칸이래. 빈칸 어법. 그 다음에 문답 명작. 요 정도만 보세요. 자, 좀만 쉬었다 40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죠.
자, 20분 남았네요. 20분 동안 좀 내용 좀 보고 갈게요. 그냥 오늘 요거 이 수업 이 내용은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16번 지문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좀 했다고 하니까 좀 보강 설명을 하는 느낌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일부러 여기다 정답률 한번 써줬는데요. 여러분들 고3 때는 요거 kop하면서 푸셔야 돼요. 뭐야 뭐 어려운 거 더 없어?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정답률 72잖아요. 그죠? 아, 요 정도는 그냥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any learning environment that deals with only the database instincts or only the improvisatory instincts ignores one half of our ability. 사실 요거는 첫 문장에서 사실 좀 게임이 끝난 거예요. 수능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떤 학습 환경이 뭐냐면 deal with 다뤄요. 오직 데이터베이스 본능만을 아니면 오직 즉흥적인 본능만을 다룬다면 이것은 무시합니다. 자, 동사랑 주어 겁나 멀리 있죠?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관계절이 여기까지거든요. 천일문 같은 거 공부하면 진짜 전형적인 문장이죠, 이거. 주어랑 동사가 멀리 떨어진 경우. 근데 지금 보면은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애가 있고 improvisatory라는 애가 있고 키워드가 두 개로 분리됐죠? 이 두 개 갖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ignore는 긍정적 서술이 아니라 부정적 서술이죠. 그러니까 D냐 I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첫 문장에서는 지금 얘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D 또는 I로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딱 봐도 뭐겠어? A or B의 반대가 뭐야? 수학 명제에서 하지 않아? A or B의 반대. 너네 그 역, 이, 대우 요즘 안 한다며? 역, 이, 대우. 아, 해? 없어졌다도. 아, 이는 또 없어졌어? 자, 그럼 어쨌든 A and B의 반대는 뭐야? 아, A or 얘기해버렸네. A or B의 반대말은 A and B죠? 이게 필자의 주장이고 이게 이 질문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글의 주제야, 주제. 데이터베이스랑 임프로비스토리 둘 다 가르쳐야 된다. 이 얘기야, 이거. 이해돼? 아, 아니야? 왜? 왜? 아, 그렇죠. 아, 그냥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자, 당연히 아니죠. 그 A or B의 반대가 A and B는 좀 너무 지나친 비약인데 그냥 괜히 했나 싶네요. 자, B 바운드는 너네 지금 단어장에 있잖아. 바운드가 묶여 있다는 뜻이야. 묶다. 너네 바인더 뭔지 알지? 바인더. 그 묶는 거잖아. 그 바인드가 묶다. 그럼 묶여 있다는 뜻이야. 그럼 묶여 있으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거는 뭔가 어떤 느낌이 좀 수동적인 느낌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다. 봐봐. ignore니까 fail이죠. 부정적 서술 유지되죠. It makes me think of jazz guitarist. 그러니까 이거 잘 봐. 수능 문제는 되게 쉬운 말을 어렵게 얘기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나라 교육이 제일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창의성을 말살시키는 교육이다 이렇게 하잖아. 지금도 사실 요거 영어 시험 문제 내면 이거 그냥 다 외우라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봐봐. 기계적으로 암기야. rote learned. 그지? 이게 그런 느낌이야.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거, 근데 문제는 반대로 또 미국의 옛날 오바마 대통령 있잖아. 임기 말기에 박근혜 대통령이었을 때 우리 한국어 가가지고 한국의 교육은 우수하니까 좀 배워가야 된다 이러면서 한국 가서 진짜 교육 배우고 간 적 있어.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에? 우리는 우리 교육 쓰레기라 생각하는데, 뭐지? 이렇게 하는데, 진짜 너네가 상상도 못할 정도 미국 애들 빡대가리가 진짜 많습니다.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 이거 몰라? 그 세계지도 이렇게 해준 다음에 미국 여기 있잖아. 그 아메리카대로 있고, 아시아만 이렇게 있고. 그렇게 맨날 북한이, 맨날 워싱턴에 미사일 쏜다고 하는데, 북한 어디 있는지 한번 찍어보세요. 근데, 알래스카에다 찍고. 막 그랬어. 왜냐면 지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미국 가까우니까 미사일 쏜다고 생각한 거야. 상상 이상으로 빡대가리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근데 어때? 기본적으로 지식이나 이런 게 좀 높아.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기본적인 학업 지식이랑 기초 능력 정도는 탁월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안 좋게 보는 것도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니까 그거는 그래서 와서 배우고 간 거야. 근데 요거를 또 우리는 너무 말살시켰죠.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되게 쉬운 얘기지. 되게 쉬운 얘기를 데이터베이스가 어쩌니 임프로비스토리가 어쩌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어렵거나 추상적인 진술은요. 수능은 무조건 뒤에서 구체화 시켜줘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재즈 기타리스트를 가져온 이유는 뭐야? 사례를 통해서 부연 설명하겠다라는 거야. 그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유비추론. 유사한 논거를 기준으로 추론하는 걸 유비추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타리스트에 접목시키겠다라는 거죠. 사례에다가. 예, 기타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너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면 이거 중심 내용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심 내용. 그래서 they're not going to make it. make it은 성공하다야. 성공하지 못할 거다. 재즈 기타리스트들은 만약에 they know a lot about music theory. 음악 이론이라는 게 데이터베이스 인스팅트 얘기하는 거죠. 음악 이론은 겁나 많이 하는데 잼은 뭐냐면 잼이 엉키다는 뜻이야. 그래서 기타리스트 분들 하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 이걸 막 비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즉흥 연주라 생각하시면 돼요. 즉흥 연주는 뭐야? 임프로비스토리랑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데 이것만 하는 애는 뭐 한다? not이라고 했잖아. 계속 부정적 사수 유지되죠. Some schools and workplaces emphasize a stable work-learn database. 여기는 아예 데이터베이스를 강조해버렸네. 그래서 어떤 학교랑 직장은 그냥 반복적인 것만 막 주구장창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는 뭐야? ignore 한다라는 거예요. They ignore the improvisatory instincts drilled into us. 드릴이 드드드드드드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다가 넣어준다는 뜻이에요. 꽂아 넣어준다. 그래서 이러한 improvisatory를 무시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수능은 어떻게 한다고? 앞에서 어렵게 얘기하면 밑에서 구체화 해준다고. 이 즉흥적 본능이 뭐랑 같은 말이야? 찾아봐. 뭐야? 지문에서 찾아봐. improvisatory instincts 밑줄 긋고 이거 똑같은 말 하는 거 찾아 쓰시오라고 하면 너네 뭐 써야 돼?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여기 있잖아. 중요한 말이야. creativity. 창의성이 고통받는다. 그러니까 improvisatory instincts를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 창의성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또 다른 놈들은 창의적인 사용을 강조합니다. 뭐를? 이 데이터베이스를. 그럼 creative usage는 D야, I야 당연히? 이거는 I죠. 데이터베이스 들어가니까 D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creative라 했잖아. I야, I. 그래서 다른 놈은, 그러니까 앞에 놈들은, 잘 봐. 여기에서 지금 흐름 끊기지. 그래서 이거 순서변을 내기도 딱 좋겠네요. 그지? 나중에 순서변이나 문장 삽입 같은 거. 근데 앞뒤로 끊기잖아. 자, 다른 놈들은 이제 여기는 D를 강조하는 놈들이야. 여기는 D만 강조.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I만 강조하는 놈들이 있네. 뭐 하지 않은 채? Installing a fund of knowledge in the first place. 맨 처음에 지식을 투입하지 않고 그냥 창의성만 가르치는 거야. 얘들아, 창의성은요, 기본적으로 아는 게 있어야 생겨요. 그래서 아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 주입식 교육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 창의성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they ignore our need to obtain a deep understanding.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한 과목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는 게, 그러면 소양아, D야, I야, 이거. 여긴 또 부정적 서술이네. D야, I야? D죠, D. 그래서 이것은 외우는 거, 그리고 스토어링, 저장하는 거, 풍부하게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암기하는 공부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 암기만 하니까 문제인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럼 딱 봐도 얘는 또 뭐야?
I만 강조하는 거죠. 당연히 얘네 둘은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다. 왜?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했잖아. 자, you get people who are great improvisers but don't have depth of knowledge. 결국 depth of knowledge. 지식, 깊은 수준의 지식은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중요하죠. 아, 데이터베이스 본능과 즉흥적 본능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본능은 뭘 얘기한 거야? 깊이 있는 지식, 심층적인 지식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즉흥적인 본능은 창의성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지식과 창의성은 뭐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지문의 핵심을 추리면 이게 이 지문의 핵심입니다. 데이터베이스와 그다음에 임프로비자토리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결국 지식과 창의성이 둘 다 겸비된 unbiased. 이게 무슨 뜻이게? 어디서 많이 본 표정 아니야 방금? bias가 뭘까? bias. bias는 뭐냐면 이거야. 불균형. 치우쳐져 있는 거. 한쪽으로 몰려 있는 거야. 그래서 편견이란 뜻이에요. 편견 없는. 그리고 치우쳐지지 않은 이란 뜻이야. 둘 다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조심하십시오. 나중에 다이어에 잡아줄게요. unbiased가 이 지문에서 핵심입니다. You may know something like this when you work. 그치, 아마도 너는 무언가를 누군가 이런 사람들 본 적 있을 거 이 얘기야. 그럼 나는 이것 내가 만약에 교사면 이것도 낼 것 같아. Someone like this 이런 사람을 직장에서 아마도 알지도 몰라. 이거 누구인지 찾아 써라. 이거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 뭐라고? 창의성이 있는데. 그렇지. 창의적인데 지식이 없는 애야. 그래서 they may look like jazz musicians and have the appearance of jamming. 그래서 재즈 뮤지션 그 재즈가 너네 재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재즈는 특징이 뭐냐면 그 자리에서 관객들이랑 즉흥 연주해. 그지? 근데 랩도 그러잖아. 랩도 갑자기 거기서 막 프리스타일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재즈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잼이야, 잼. 즉흥 연주. 그러니까 재즈 기타리스트처럼 보인다는 건 뭐냐면 즉흥적인 걸 잘한다. 순간적으로 발휘하는 창의성이 좋다는 뜻인데 문제는 얘네는 뭐야?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좋아서 아이디어를 마구 뿜어내는데 문제는 뭐야?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수단을 모르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아무것도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에어 기타가 뭐야? 공중에 있는 기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너네 에어체어라는 체벌 몰라요? 그거 대진구에서 유행했는데 이러고 서 있는 거 30분 동안. 이게 에어체어잖아. 없는 데 있는 거. 없는 데 있는 거라는 거죠. 알겠지? 에어가 이게 empty랑 같은 뜻이에요. 알겠죠? 아무것도 없는 허상의 기타만 치고 있다. 그 말이 결국 뭐야? 요거랑 같은 말입니다. 창의성은 있는데 지식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필자의 주장은 뭐예요? 엄밀히 말하면 주제가 아니라 주장이네, 주장. 자, 여기 필자의 주장 안 드러나지? 우리 주장 어떻게 해야 돼? 추론해야 되지. 추론해서 찾아서 써시오 하면 요거 하시면 돼요. 결국 지식이랑 창의성을 둘 다 겸비한 교육을 해야 한다. 이 지문의 키워드는요. 교육이에요. 교육. 왜 그래? learning이라 했잖아. 이거 키워드 교육입니다. 자, 뒤에 것도 where you work. 저거 뭐냐고? 그냥 부사절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저거는 시험 문제 나오기 좀 어렵고요. 저건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네가 일하는 곳. 그냥 장소를 나타내는 거고. 19랑 20도 하고 싶은데 19랑 20은 그냥 간단하게 내용만 설명해 줄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연이 좋아하는 가수 있나? 아, 그래? 딱 한 놈만 고르려면. 샤이니? 샤이니? 그 종현 옛날 있던 샤이니? 되게 옛날 가수인데? 아, 이제 샤이니를 옛날 가수 하니까 좀 슬프다. 그 막내가 나보다 2살 어릴 거야. 2살인가 3살? 94년생 아니야? 93이야? 아, 걔 막내 93이야? 나랑 1살 차이밖에 안 나네? 아, 씨. 그럼 거기도 이제 다 30대네? 소양이 그때 누구 콘서트 갔다 했지? 아, 더보이즈. 걔네가 제일 좋아하는 그룹이야? 아, 그건 아니야? 제일 좋아하는 건 누군데? 그래서 갑자기 WS501 나오는 거 아니죠? 다 좋아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너네 지금 우리 스트리밍 시대에 살고 있잖아. 옛날에 MP3 써본 사람 있어요? 막 골동품 보듯이 보면 내가 좀 막, 우리 중학생 때 얼마나 워너비였는데, MP3 들고 다니는 거. 그래서 MP3가 세상을 크게 바꾼 거야. 결국 너네가 지금 들고 있는 아이팟의 전신이 MP3였거든. 그지? 그래서 MP3가 왜 대혁명이었냐면, 그 전에는 음악 비평 있지. 음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 뭐 예를 들어 샤이니 이번에 새 곡 되게 좋다, 나쁘다. 샤이니의 신곡은 이래서 좋다, 이래서 나쁘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어. 소수만의 전문가들이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어떻게? 음악 비평을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야. 근데 이게 뭐가 열리면서 더 크게 확장됐어? 유튜브 시대, 대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영화 비평, 음악 비평, 시사 비평, 문학 비평 이거 다 이제 뭐 할 수 있어?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책 추천드려요, 이 노래 추천드려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democratize예요. 이거 너네 오늘 단어 외웠지? democracy가 민주화야, 민주주의야. democratize 하면 민주화하다거든요. 민주화 됐다라는 게 결국 뭐냐면 소수가 독점적으로 누리던 그 권력 같은 힘이 이제 다수로 넘어갔다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지 문제 답 몇 번이냐면 1번이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음악 비평이 오히려 대중의 영향을 받게 된 거야. 음악 비평이라고 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다 누가 한 거야? 음악 비평가인 전문가들이 한 거잖아. 근데 이제는 뭐야? 이 소수가 오히려 대중, 다수의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소수가 갖고 있던 힘이 다수로 넘어간 거. 이게 민주화죠. 그래서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democratized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되게 길지 쓸데없이 길죠. 그래서 이거 길어서 딱 니네 시험 문제 이거 무조건 출제될 거라 저는 확신하는데요. 뭘로 하기 딱 좋아?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맨 앞에거나 맨 뒤에거나. 맨 앞에 나오면 백마고 스타일 따라가는 건데 백마고가 이번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1장에서 애들 시간이 15분, 20분 쓰게 만들었어. 2번 뭐 했냐면 문법 문제 낸 거야. 근데 문법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밑줄 겁나 길게 쳐놓고 2번 배치하고 1번은 이런 긴 거 있지. 한 다음에 그거 1, 2, 3, 4, 5 응답 틀린 거 고르는 거. 살벌하죠. 이게 백마고 2학년 1학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를 따라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너네 시간 버리기 하기 딱 좋은. 그래서 서술형 출제하면 제가 봤을 때 이거 건듭니다. democratized. 알겠죠? 저라면 나라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낼 것 같아. 여기다 밑줄 커. 이렇게. 자, 이 지문의 A를 중심으로 단어들을 지문에서 찾아서 빈칸 채우시오. 이해돼?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결국 음악 비평에 대해서 소수가 갖고 있던 음악의 권력이 다수로 넘어갔다. 이런 문장을 보기에다 써놔. 빈칸 몇 개 빵빵 뚫어놔. 그 지문에서 찾아서 어법에 맞춰서 세우시오. 나라면 그런 문제 낼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이거 왜 그러냐면 뭐 enable 이런 거 넣으면 되겠네. enable 가능하게 했다 이런 거 있지? 이런 단어들 유력한 게 좀 많아요. 이런 거 잡아다가 왜냐면 enable 나왔다라는 건 이제 enable 나오면 뒤에 목적보고 뭐 나오니까 후보정사 나오는 거 있지.
이런 거 활용해서 문법이랑 결여해서 결부시켜서 서술형 출제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겁나 어렵게 나올 거고 시간을 버리게 할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 하나 확신한 게 있는데 그 내가 얘기했잖아. 일산 소재에서 수능 갖고 내는 거 되게 오랜만에 본다고. 그럼 즉 뭐다? 학원들 기출문제 없어요, 이거. 제대로 된 기출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만 공부해도 너네만 맞고 다른 라이벌 다 틀리게 하는 경쟁력을 갖추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수능 문제는 제가 직접 다 수제로 제작할게요. 겁나 빡세게. 알겠지? 자, 그리고 20번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 그거야. 너네 2번 지문 기억나? 이건 빠르게 1분만 얘기할게. 인공지능의 발전이 오히려 뭐야? 일자리 창출을 기여할 수 있다. 나는 만약에 창의적으로 출제한다면 이게 옛날에 고양국제고가 자주 하던 방법인데 지문을 예를 들면 너네가 1번부터 20번 지문을 주잖아. 그럼 너네는 1번 지문, 3번 지문, 5번 지문 이렇게 다 찢어서 내잖아. 보통. 근데 고양국제가 어떻게 하냐면 1번 지문, 20번 지문 합쳐. A 오피니언, B 오피니언. A를 통해서 B를 반박하시오. 이런 거 출제하거든. 근데 이거 지금 내용이 뭐냐면 difficulties잖아. 문제점 제기하는 거야. 문제점. 그래서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기계가 잘하는 건 뭐야? 60 곱하기 497 몇이에요? 잠시만요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 기계는 1초 만에 할 수 있죠? 1초가 뭐야, 그지? 기계는 반복적이고 뭔가 노동력이 필요한 일을 잘하고 인간은 뭐야? 그걸 못 하잖아. 근데 지금 문제가 왜 생기냐면 기계한테 다 맡기고 남은 기계가 해야 될 일을 인간한테 맡긴다는 거야. 그럼 잘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면은 기계와 인간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기계가 잘하는 일을 기계한테 계속 주고 인간은 인간이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 섞으면 되겠네. AI가 과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하냐? 인간이 잘한 건 창의적인 거니까 창의적인 거랑 결부해서 한다. 이런 문제를 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3번, 20번 질문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그래서 이 질문 답이 뭐였냐면 이거야. 어딨어? 여기다 3번. Issues of allocating unfit. 부적합한 업무를 allocate, 할당한다라는 거야. 누구한테? 자동화된 시스템 안에서 인간한테. 그거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아까 16번 문제랑 비슷하죠? I랑 D를 다 같이 가르쳐야 된다. 그럼 이것도 지금 주제 도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기계는 기계가 하고, 인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콜래보레이티브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알겠죠? 이거 구체적인 거는 내신 대비 때 할게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22번 지문 안 나오면 그냥 강행할 거예요. 20번까지만 제작하고 여러분들 드리고 20일, 22는 유인물처럼 줄 건데 그래서 20일, 22 지문 받으면 바로 저한테 바로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금요일까지는 여기 맞춰서 워크북 해오시고 단어 12부터 22만 외워오세요. 알겠죠? 단어 시험은 겁나 간단하게만 볼게. 그리고 진도 나가겠습니다.